날씨가 노곤노곤합니다. 절기 딱 좋은 시기라 요거 한번 해봅시다. 남자들 입장에서 매우 부러운 매우 부러운 사주들이죠. 왜 부럽냐? 두 남자는 공히 이 남자는 5번을 결혼하고 나중에 한 명은 동거, 이 남자는 정식적으로 7번을 결혼했대요. 둘 다 모두 하중기 사례집에 나오는 예문인데, 아이고 뭐 주에 다느라고 장난이 아니네요. 지금 한 138피 지나고 있는데 아직도 한참 가야 됩니다. 5, 6장 여기 정도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사주에서 공통적으로 배울 점은 뭐냐면, 어떻게 태어나야 5번, 7번 결혼할 행운을 얻는가? 이 문제에 대한 거죠. 근데 그 이론의 배경을 보면 복잡하지는 않아요. 그게 뭐냐면, 여기 일지궁이, 요 일지궁이와 동일한 오행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 번 결혼한다. 나중에 여러 번 결혼하고 싶으면 일지와 동일한 글자를 많이 배합해서 태길에서 나오시면 됩니다. 다음 생에는. 그냥 쉽게 생각하면 도플갱어라고 생각하면 돼요. 도플갱어. 무슨 말이냐면, 이 글자들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있으니까 뭐예요? 동일한 것들이 많아서 헷갈리는 거야. 내 마누라는, 내 남편은 도대체 어떤 게 진짜야? 헷갈리는 거지. 그러니까 일지가 신금인데 경금, 신금, 여기 하나 4개, 여기 사중 경금 몇 개예요? 5개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주를 보고 5번 결혼, 그리고 밑에 사주를 보고 7번 결혼, 환장하는 게. 근데 이상해요. 잘 봐봐요. 이 사주는 해수죠. 그죠? 몰라? 2개밖에 없네. 동일한 오행이. 그래, 억지로 이렇게 간목이 있어서 3명이라고 봐. 그런데 그래도 7번이라고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쵸? 그런데 여기에 흥미롭게도 해오, 그럼 정임합이죠. 그죠? 정임합 한번, 해술, 이것도 정임합, 그죠? 얘도 정임합. 몇 번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대충 6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또 이런 이론이 있어요. 합은 배우자다. 이런 이론이 있어요. 여기 6번 외에도 대운이 계속 임묘진으로 흘러가겠죠. 중년에 임술계획 갑자 을족 병인 정묘 이렇게 흘러가니까. 그죠? 뭔가 여기에서 하나를 더 읽었을 수도 있겠죠. 혹은 뭔가 다른 관점에서 7번 결혼한다, 이렇게 감명을 했는지도 모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배울 거는 적어도 둘은 방식이 틀려요. 한 남자는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경금 5. 이건 딱 맞아떨어졌죠. 그죠? 물론 여기서 이런 것도 영향을 받겠죠. 대운에서 이렇게 중년에 계속 마누라궁, 여기 글자랑 동일한 글자가
그런데 이 구조는 동일한 오유행으로 보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오히려 암합에 어떤 비밀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뭐냐면, 잘 생각해 보래요. 이 사람은 십신으로 보면 상관, 보통 도화라고 그러잖아요. 여기도 상관, 도화. 그쵸? 그러니까 이 사람은 끼돌이, 금수, 방탕방랑, 그죠?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기도 힘들어. 왜냐면 무술이 임수를 조져버려. 오술로 합해서 협자로 끼인 해수를 찌그러뜨려요. 그러니 상관 때문에 방탕방랑, 그래서 7번 결혼, 이렇게 주장할 수도 없는 구조라는 거지. 또 위의 사주는 더 웃기는 게, 아무리 요 경신사 요거를 배우자로 본다고 한들, 이 경신, 경이, 충, 인사신, 사명, 이게 뭐예요? 소위 말하는 뭐 록이잖아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그런데 몽땅 다 상하네. 그럼 뭐예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칠살이 강하면 어쩐다고? 그거를 살인상생하든 식신제살하든 해야 될 거 아니라고. 그쵸? 하지만 이미 식신제살이든 살인상생이든 갑일간을 두고 포위하고 있어. 이런데 여기에서 무슨 식신제사를 할 것이며 살인상생을, 살인상생은 없네. 수기는 없으니까, 그죠? 뭐 대운 시익파도 뭐 이거 없네. 초년음에 있고, 그죠? 그 뭐라고 할 건데? 자, 그리고 식신제살은 여기 4와 5화가 있으니까 이걸로 제살해? 그러면 경신, 경이 화기에 자극받아서 일간을 더 때려버리네? 물론 결론적으로는, 그러니 여인들이 결혼하고 좀 지나면 도망가고 이혼하고 자식도 다 데려가 버리고 냄비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돈도 다 뜯어가 버리고. 자, 그쵸? 그러니까 이 구조와 끼돌이와 위에 이 장사꾼, 5번 결혼한 장사꾼 사주는 맛이 많이 들림에도 불구하고 5번, 7번 결혼을 하는 이유가 뭔가 좀 따로 이유가 있지 않냐, 그거를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여인을 유혹하는 무언가가 있어야 돼요.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 거야. 아무리 일지가 동일 이거 한다고 그런들, 이렇게 관사를 혼잡으로 간목이 두들겨 맞고 금방 돼지게 생겼는데 무슨 여자를 5번씩이나 택하냐고. 근데 분명히 여자들이 5번 할 정도의 뭐가 있다? 매력이 있는 거야. 이 남자한테는 매력. 그게 무엇이든 간에, 그게 말솜씨든 외모든 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저승사자와 같은 달콤한 말솜씨예요. 나중에 이제 그 다른 사례들 보면 알겠지만, 뭐 일론 머스크니 뭐 기타 등등 하늘에서 내리는 부자들 사주에는 반드시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이 저승사자를 갖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삼각형의 삼합의 범위를 이렇게 벗어났어요. 이 사고방식은
독특해요. 틀려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삼합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매력적. 왜냐면 생각이나 행동이나 이게 일반인들이 표현하는 방식과 너무 틀리기 때문에 훅, 헉, 퍽 가버려요. 소위 한눈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한눈에 반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설명을 보면 이 사람이 한마디만 하면 여인네들이 자발적으로 함께 자기를 원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 7번의 결혼, 이 비밀에는 바로 저승사자의 매와 같은 말솜씨가 있었다는 거죠. 술토를 기준으로 해자축은 저승사자죠. 그러니까 여기에 해수, 여기 임수, 이건 다 저승사자에 해당돼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십신으로 상관이고 말솜씨죠. 이 사람 말솜씨는 한번 들으면 훅 가요. 표현이 남달라요. 매력적이죠. 그럼 인들이 자기도 모르게 빠져들어요. 이게 이제 직업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발현되겠죠. 잘못하면 비트코인으로 독특해 이러면서 따라갔던 사람들은 이제 57조 증발 당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건 이해를 한다 쳐요. 이사주는 이해를 한다 쳐. 그런데 요 위에 남자는 이상하죠. 그죠? 그냥 다 죽게 생겼는데. 근데 봐요. 여기 보면 사유축 삼합이죠. 그러면 임묘진이 뭐다? 저승사자다. 요거 두 개. 그러니까 이 사람도 깨져가면서 머리박, 대글박 깨져가면서도 이 사람이 쏟아내는 말솜씨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훅 가는 거예요, 여자들이. 그런데 좀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이제 정신을 차리는 거야. 원래 그때 당시에 내가 들었을 때는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실제 이제 왜냐면 그 행위가 이렇게 삼합을 벗어났기 때문에 여기서 아무리 그 순간적으로 매력 끼를 발산해서 꼬시더라도 이거는 그 기간이 9개월과 3개월처럼 짧아요. 그 영화가 길지 못하다고. 어느 일정 시점이 되면 이제 생각이 정상적으로 돌아와요. 이 여인네들이 혹은 그 추종자들이.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때서야 깨닫는 거죠. 아, 속았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이 구조는 특히 두들겨 맞으니까 그냥 한번 결혼할 때마다 다 뺏기고 이제 냄비도 안 남는다는 거죠. 이 구조는 좀 덜하죠. 그죠? 물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중국인이면서 이건 매국노사주인데 중국인이면서 이 해수 저승사자를 활용해서 이 정화, 중력에너지 정화, 인체를 만드는 정화를 자기 밑으로 다 끌어다가 어떻게 했다? 죽였다. 자기도 나중에 총살당했다. 그게 이제 저승사자의 결말이죠. 그죠? 어찌됐든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다? 저승사자의 말솜씨에 넘어가면 훅 간다. 그 결과는 별로다.